파이썬 언어에서의 유닛 테스트 그리고 커버리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닛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단위 테스트는 무엇인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이나 함수 등의 모종의 프로그램 단위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원래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300마력의 힘을 갖고 있는지, 또 가속이나 감속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동작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닛 테스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속장치에 대한 테스트라면 자동차의 가속장치가 입력 신호에 따라서 임의의 함수에 따라 가속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지 기능에 대한 유닛 테스트라면 이 정지를 하라 라는 입력 신호가 들어온 후 최대 임의의 초 이내에 정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에어백에 대한 유닛 테스트라면 일정 이상의 충격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최대 임의 초 이내에 에어백에 공기가 가득 차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예시는 자동차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서 설명드린 게 결코 아니고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예시로 든 것일 뿐,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파이썬 언어에서는 유닛 테스트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테스트 케이스, 픽스처, 그리고 assertio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테스트 케이스와 assertion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코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먼저 유닛 테스트를 인풋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f1이라는 이 함수가 유닛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곱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 T와 C는 대문자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 클래스 이름은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 안에 테스트라는, 소문자로 테스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은 모두 유닛 테스트의 대상으로서 인식이 되어져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테스트 언더바 런 함수의 경우에는 샘플 코드이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어요. f1이라는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는 내용밖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수가 이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닛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11번째 줄이랑 12번째 줄 내용을 보시면 이게 해당되는 요 파이썬 코드가 외부 쉘 상에서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12번째 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유닛 테스트 .main 이라는 걸 호출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요 코드를, 이 파이썬 모듈을 쉘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커스텀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테스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유닛 테스트.m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이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테스트 런 함수가 호출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닛 테스트라는 것을 임포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안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나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m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두게 되면, 그러면 테스트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유닛 테스트가 수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 코드를 쉘상에서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썬 3 띄고 요 파이썬 모듈 파일 이름이 test01.py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3 띄고 test01.py 엔터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요. F1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테스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래서 hello라는 게 화면에 찍히게 된 것이고 이 테스트가 수행이 됐다는 의미로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줄이 쫙 한번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개의 유닛 테스트가 실행이 잘 되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행이 완료되었다. 모두 완료되었다. 오케이. 이렇게 결과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를 임포트 했고요. F1 함수가 테스트의 대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닛 테스트.test 케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 있고 F1 함수를 단순하게 호출만 하는 3개의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스트로 시작하는 테스트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이름의 함수는 2개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1, 테스트2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함수가 1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 똑같이 쉘상에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보시다시피 테스트1 함수와 테스트2 함수에 의해서 hello 한번 찍히고 테스트를 했음을 날리는 점이 한번 찍히고 또 hello라고 화면에 한번 나오고 테스트를 했음을 의미하는 점이 한번 찍히고 그 다음에 가로선 쭉 긋고 두 개의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라고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CC 클래스 안에 함수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만 실제로 테스트에 반영이 된 것이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함수들만 테스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unitTest.main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unitTest.main 함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unitTest.main 함수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매개 변수의 기본 값들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실행 가능한 테스트 모듈을 만들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코드처럼 현재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모듈이 언더바 main이라는 값을 가진 이름 값을 갖고 있을 때 그때 unitTest.main 함수로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ain 함수의 기본값이 모듈 이름에 해당되는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언더바 main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에 해당이 될 때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로드해서 테스트들을 로드해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verbocity라는 매개 변수 값이 기본값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값을 다른 값으로 예를 들어 2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한 테스트 로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테스트라는 매개 변수와 argv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특정 그 테스트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논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모듈 안에서 자동으로 찾아낸 모든 테스트들이 로드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예시 코드의 변화된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른쪽에 중간에 보이는 것과 같이 12번째 줄을 보시면은 verbocity의 값을 2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수정 하나가 가해진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쉘상에서 실행을 할 때 파이썬 3 그리고 -m 옵션 준 다음에 unitTest 하고 test01.customTest.testRun 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test01이라는 요 파이썬 파일 test01이라는 모듈 파일 안에 customTest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즉 모듈 이름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클래스 이름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겠어요? 함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실행을 해주실 때는 -m 해가지고 유닛 테스트 한 다음에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매개 변수 하나 주실 때는 모듈 이름 점 클래스 이름 점 함수 이름을 주음으로써 특정 테스트 함수를 지정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클래스 이름까지만 써놨죠.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클래스에 속한 모든 테스트 함수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어차피 테스트 함수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파이썬 3 띄고 그냥 테스트 01.py를 그냥 실행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코드상에서 11번째, 12번째 줄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위에 두 가지 살펴봤던 요 테스트들 있죠. 요것들은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에 의해서 실행된 게 아닙니다. 요거는 파이썬 3에서 유닛 테스트를 직접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은 verbosity 값이 기본값이 1이었기 때문에 verbosity 값이 1인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었고, 파이썬 3 띄고 테스트 01.py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스트 01.py 파일을 직접 파이썬이 실행을 한 거잖아요. 실행을 했는데 12번째 줄에서 유닛 테스트.main 함수를 호출하게 된 거죠. 이때 verbosity를 2로 주었기 때문에 verbosity 값이 2인 경우의 내용물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보시다시피 훨씬 자세한 내용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에 대한 실행인지, 어떤 함수에 대한 테스트인지 점점점 해가지고 hello 라고 결과도 나오고 있고, 결과는 ok야 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서 봤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과 같이 실행을 하면서도 자세한 그 테스트 로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 3 -m 유닛 테스트 테스트 01. 커스텀 테스트 한 칸 띄고 옵션을 주실 수 있어요. -b 옵션을 주시게 되면 그러면 verbosity 값이 2인 것처럼 이렇게 자세한 로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 코드입니다. f1이라는 함수가 똑같이 이제 그 테스트 대상인 함수가 되겠고, text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하나 취하고 있죠. 이것을 받아서 split 호출해서 받은 tokens라는 이름의 그 객체, 리스트 타입의 객체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len 함수의 결과물, 이것은 int 타입이 될 거예요. int 타입을 리턴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유닛 테스트.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은 커스텀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었고, 테스트 equa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self를 받아서 self 점 찍어서 assert equal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수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증한다,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assert equal하냐는 걸 확인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뭐랑 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매개 변수가 보시다시피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전달되고 있어요. 왼쪽에는 f1 함수를 호출한 결과물, 그리고 오른쪽에는 숫자 2. 그러므로 f1 함수를 호출한 결과물과 숫자 2가 동일하니 여부를 체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면 문제없이 리턴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호출한 결과값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나 함수가 정확히 구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값이 나와야 돼 라고 체크를 하고 싶을 때 assert equal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함수가 제대로, f1 함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건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테니까 에러가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아래에 나오고 있어요.
버버시티를 2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테스트 결과로는 오케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테스트 한 칸 띄고 equal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len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숫자 2가 리턴되어져서 나왔겠죠. 그래서 2랑 2랑 같으냐? 같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assert equal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친척 혹은 친구라고 볼 수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함수들 몇 개만 가져와 보았는데요. assert equal a, b 하면은 a랑 b가 같은지, 값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assert least equal과 assert greater, assert less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assert least equal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a랑 b가 둘 다 list일 때 그때 a랑 b의 내용물이 같은지를 비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reater랑 les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a가 b보다 큰지, a가 b보다 작은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assert true, assert is none, 얘네들 모두 직관적인 이름과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는 데는 쉬우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assert in과 같은 경우에는 a가 b 안에 속해 있냐, 예를 들어서 b가 list 타입이고 a가 한 개의 int나 아니면은 문자열이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요 a가 b 안에 엘리멘트로 들어가 있냐 여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ssert is instance 같은 경우에는 is instance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물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가 b 타입의 객체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소 복잡해 보이는 네 번째 예시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login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get welcome이라는 함수,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login 함수는 user id를 4개의 변수로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request.get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는 user id 값을 넣어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시도했을 때 결과물로 얻어진 것을 RESP, response라고 읽겠습니다. response라는 이름의 변수에 넣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 값이 200이 아니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exception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죠. 로그인 페일했어 라고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0인 경우에는 잘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결과물 리스폰스에 JSON 함수를 호출해서 그렇게 얻어진 내용을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get welcom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유저네임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welcome 한 다음에 유저네임을 찍어주는 내용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ustom test라는 클래스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test get welcome 이라는 게 있고 test login 이라는 게 있습니다. test get welcome 같은 경우에는 self 한 다음에 mock f라는 이름의 변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변수 이름은 사실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mock f라고 받았고요. 첫 번째 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self.assert equal 앞에서 이미 본 함수죠. get welcome을 호출한 결과물과 welcome 컴달린 느낌표라는 문자열이 같으니를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의 코드가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mockf.assert code once with 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mockf에 해당되는 함수가 한번 호출이 되었니, 컴달린이라는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얘가 한번 호출이 되었니 여부를 체크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ockf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 윗줄에 있는 18번째 줄에 있는 골뱅이 패치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 골뱅이 패치하고 소괄호가 시작되고 소괄호가 닫힐 때까지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언더바 main.get welcome 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return value는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문자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모듈을 실행하게 되면 언더바 name 안에 언더바 main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바 메인은 이 모듈 자체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getWelcome이라는 이름의 이 함수, 요 놈을 이제 그 패칭을 하겠다, 패칭의 대상으로 삼겠다. 요 이름을 너가 앞으로 호출하게 되면 요 함수는 리턴 값으로 welcome 컴달린 느낌표라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녀석으로 지금 잠시 동안 요 함수 안에서는 그렇게 가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test get welcome이라는 함수 위에 골뱅이 패치해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test get welcome 함수 안에서만큼은 해당 모듈 안에 들어있는 get welcome이라는 함수는 welcome 컴달린 느낌표라는 문자를 리턴하는 것으로 가정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패칭을 해주는 그 실체, 그 객체가 이 목f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assert equal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첫 번째 인자가 get welcome 함수의 결과 값이잖아요. 근데 get welcome 함수를 호출을 원래는 해서 이 함수에서 리턴 되어져 오는 값으로 assert equal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get welcome 함수만큼은 이제 이 패칭을 통해서 welcome 컴달린이라는 걸 리턴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get welcome이 실제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welcome 컴달린이라는 것이 곧바로 리턴되어져서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welcome 컴달린 느낌표랑 그리고 welcome 컴달린 느낌표랑 이거 두 개 문자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assert equal은 통과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예시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목f를 통해서 이 패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get welcome 함수 내용이 잘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달린 문자를 전달을 실제로 해서 get welcome을 호출해 가지고 전달되어져 온 이 결과값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assert equal이 잘 통과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get welcome 함수를 실제로 호출하지는 않더라도 이 get welcome 함수의 동작이 이렇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패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패칭을 통해서 리턴 밸류를 명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get welcome 함수가 이런 리턴 밸류를 주게끔 내가 디자인한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assert equal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는 실제로 이 목f라는 것이 이제 이 패칭의 실체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 목f가 실제로 잘 동작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두 번째 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get welcome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도록 해놓기는 했지만 get welcome 함수가 실제로는 return value를 이렇게 주도록 해야겠어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패칭을 통해서. 그러면 이 패칭이 실제로 잘 먹혔는지 이 목f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assert 확인하는 건데 뭘 확인하느냐, 정말로 이 컴달린이라는 매개 변수와 함께 한번 호출된 게 맞니? 라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직관적이죠. assert code once with 컴달린이라는 매개 변수와 함께 한번 호출되었니?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테스트 로긴 함수에서도 패칭을 하고 있어요. request.get 이라는 함수. 이 함수의 경우에는 get welcome과는 달리 request, 임포트한 request에서 제공되고 있는 get이라는 함수. 이 get이라는 함수가 로긴 함수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요 놈이죠. 요 함수에 대하여서 패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봤었던 18번째 줄에서의 패칭과는 달리 return value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목f, 이거는 이 패칭의 이제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목f.returnvalue라는 것을 이제 resp, response의 앞글자를 따서 변수명을 정해봤어요. response라고 앞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목f가 바로 이 패칭의 실체인데, 이 get 함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놈의 return value를 여기 위에서는 명시 안 했는데, 여기 패칭을 할 때 명시 안 했는데, return value에 해당되는 놈을
이제는 RESP, 리스폰스로 지칭을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값은 200으로 하고 JSON 안에 들어있는 return value는 혹은 JSON 함수에 의한 return value는 보시다시피 중괄호로 해서 딕셔너리죠. 키의 값은 ABC123, 네임의 값은 kevin이라고 하겠다라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보시면 request.get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물로 받은 RESP, 리스폰스 객체 안에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게 있고 그 값을 200이랑 비교했었고 이것이 잘 통과가 됐을 때에는 JSON 함수를 또 호출해서 그 결과물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스테이터스 코드도 200이라고 가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JSON 함수의 결과물, 리턴 밸류도 이렇게 딕셔너리로 가정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리턴 밸류에 대해서는 잘 가정을 해 주었으니까 실제로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login id _ 1이라는 스트링을 주어서 로긴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이 로긴 함수는 지금 패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로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때 id _ 1이라는 게 유저 id 값으로 해서 넘어갔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로 리턴되어져 온 값이 유저에 들어가는데 근데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호출됐다면 이 request.get 함수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어져서 그 값을 가지고 복작복작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request.get이라는 함수를 패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정을 해놓은 요 값들이 요 위에 로긴 함수 내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으로 가정해놨으니까 통과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return response.json 함수 호출할 건데 JSON 함수의 return value도 이렇게 가정해놨잖아요. 딕셔너리로.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요 딕셔너리 객체가 리턴 되어져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저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34번째 줄부터 35번째 줄까지는 그렇게 리턴 되어져서 온 유저 안에 들어있는 키 값과 name이라는 것에 대해서 밸류를 체크하고 있어요. assert equal. 이 ABC123 맞니? kevin이라는 값 맞니?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이게 mobf가 한번 호출된 게 맞니? 즉 request get이 한번 호출된 게 맞니? https://com login id _ 1이라는 것으로 해서 호출된 게 맞니? 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왼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test get welcome과 test login에 대해서 다 OK 사인이 났죠. 통과가 됐고요. 마지막에는 종합해서 2개의 테스트가 통과가 됐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와 assert에 대한 용법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coverage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verage를 사용하는 모티베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럼 내가 검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는 도구,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유닛 테스트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검증을 해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은 잘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자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진 테스트인지는 누가 검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모티베이션이 저로 하여금 이 노래 가사를 떠오르게 하네요. 어쨌든 이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잘 책임져주고 있는데 테스트 자신은 누가 검증해주는가? 그래서 이 테스트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검증을 해주고 있는지 자체를 커버리지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커버리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 프로그램을 여기서 코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코드가 실행이 얼마만큼 많이 되었는지에 대한 라인 수를 해당하는 코드의 전체 라인 수로 나눈 거예요. 결국 만약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100줄짜리 프로그램인데 테스트가 결국엔 이 100줄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10줄 정도밖에는 실제로는 검증을 해주고 있지 않아. 그러면 10% 정도의 커버리지밖에 해주고 있지 않다. 검증해주고 있지 않다. 커버리지가 매우 낮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만든 이 테스트가
나의 코드를, 나의 프로그램을 얼마나 충실하게 검증해주고 있는가. 만약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10% 내외에 해당되는 라인들만 검증에 포함되고 있다면, 전체 라인들 중에서 10% 정도의 라인들밖에 검증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면 테스트가 불충분하다, 10% 정도밖에 테스트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100%에 해당되는 라인들, 즉 전체 라인들을 다 테스트 대상에 포함을 꼭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테스트가 완벽히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호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호두 10개를 모두 깠다고 해서, 모두 부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호두를 깐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10개 라인짜리 코드가 있는데 그 10개 라인 모두를 다 그 테스트해서 검증을 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검증을 했냐? 반드시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커버리지를 적용하기 위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젝트 디렉토리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라는 이름의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가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코드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마이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용 프로그램이 별도의 디렉토리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 언더바 테스트 디렉토리가 바로 그것이고요. 우선 마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는 thing이라는 모듈, person, cat, 그래서 총 3개의 파이썬 모듈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이 3개 있다는 거예요. thing이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hing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abstract 클래스로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person 안에는 person 클래스, cat 안에는 cat 클래스가 있는데 person과 cat 클래스가 요 thing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 project test 안에는 test person과 test cat이라는 2개의 파이썬 파일이 있고 각각 test person과 test cat이라는 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person 클래스와 cat 클래스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2개의 클래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my project 디렉토리 안에 있는 2개의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thing 모듈과 person 모듈 안에 들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경로가 이렇게 써 있죠. 유닛 테스트 안에 my project 안에 thing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hing을 임포트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도록 person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cat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고요. person 클래스는 싱글톤 패턴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4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가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싱글톤 패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13번째 줄에 say 함수가 있습니다. 이 say 함수는 이 앞에 본 것처럼 thing 클래스에서의 say 함수 abstract method를 이제 재정의 한 것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for문으로 되어 있고 self의 money라는 그 멤버 변수의 값을 10으로 나눈 몫을 취해서 그것만큼 포문을 반복하면서 하라는 글자 한 개를 계속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래서 end 파라미터에다가 줄바꿈 기호를 없애줬기 때문에 옆에 그냥 쭉 이어서 하라는 글자가 쭉쭉쭉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프린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줄바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person 클래스의 say 함수는 객체가 갖고 있는 money, 그러니까 가진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웃고 돈이 적으면 적게 웃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셈이고요. cat 클래스의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보면 age, 그러니까는 나이를 입력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ay 함수를 보시면은 나이가 더 많이 먹었을수록 더 많이 야옹하고 울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aging이라는 함수와 getAg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ging은 나이를 1살 먹게 만드는 거고 getAge는 나이가 몇 살인지를 리턴해 주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간단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테스트 퍼슨, 오른쪽은 테스트 캣의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 테스트 퍼슨부터 보자면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도록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고 테스트로 시작하는 함수가 2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보면 test person is singleton, 그러니까 person 클래스가 싱글톤 패턴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싱글톤답게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P1이라는 객체에 person 객체를 만들어 놓고 P2에다가도 person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건데 정말 싱글톤이라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assert equal을 통해서 얘네 둘이가 만약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면 갖고 있는 돈이 동일할 테니 갖고 있는 돈이 동일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테스트 함수는 test person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son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정말로 thing 클래스를 상속받은 객체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테스트 캣 클래스의 경우에는 테스트로 시작하는 함수가 또 2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테스트 캣 inheritance, 이름이 왼쪽에 있는 테스트 퍼슨 inheritance랑 비슷하죠. 캣 클래스가 thing을 잘 상속받은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테스트 캣 age라는 요 함수는 캣 클래스가 나이를 먹는 그런 동작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잘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 1살짜리 캣을 만든 다음에 age 함수로 호출했으면 2살이 되었겠죠. 그래서 cat age 함수의 결과가 2살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2번의 테스트를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my project test 디렉토리 상에서 python 3-m unit test enter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명령어를 주는 것은 앞서 봤던 자료에서 예시코드 1번에서도 이 예시코드 1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자 했을 때 원래는 그 파이썬 3 한 다음에 원래 이 모듈 이름, 이 파일의 이름을 줘가지고 실행을 했었단 말이죠. 테스트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방법 외에도 이 예시코드 1에 대한 베리에이션에서는 -m 유닛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모듈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었고요. 혹은 이것을 아예 지정을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듈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번의 테스트가 수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종합 메시지에서도 4번의 테스트가 모두 잘 완료가 됐어요 하는 의미로 OK가 뜨고 있습니다. 왜 4번의 테스트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테스트 퍼슨의 테스트가 2개, 테스트 캣 안에 테스트 함수가 2개, 그래서 총 4개의 테스트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할 때의 명령어를 보시면은 유닛 테스트 뒤에 discover라는 게 붙여져 있는데 이것은 유닛 테스트의 서브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덧붙여서 뭔가 다른 기능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현재 위치한 이 마이 프로젝트 테스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 내의 모든 테스트를 찾아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생략하더라도 위에 첫 번째 테스트에서 본 것처럼 자동으로 모든 테스트를 찾아내주는 것은 이미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커버 뒤에다가 -v 옵션을 추가로 주시게 되면은 각각의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듈 안에 들어있는 어떤 클래스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인지까지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테스트 캣이라고 모듈 이름을 주게 되면 테스트 캣이라는 모듈 안에 들어있는 그 테스트들만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테스트 모듈 안에 들어있는 테스트 캣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테스트 함수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닛 테스트를 단순 적용을 해 본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것, 즉 커버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리지 확인 과정은 크게 두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파이썬 3 띄고 -m 그 다음에 커버리지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유닛 테스트가 아니라 커버리지입니다. 그리고 run이라는 키워드를 뒤에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m 옵션을 주신 다음에 유닛 테스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쓰시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이 유닛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그에 의한 결과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행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일반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직접 실행했을 때와 동일한 그런 내용을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 유닛 테스트를 쓴 것과 동일할지 몰라도 이 유닛 테스트의 결과가 커버리지를 위해서 데이터화 되어서 지금 저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이썬 3 띄고 -m 옵션 주신 다음에 또 커버리지 쓰시고 뒤에다가 이제 run이 아니라 report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은 앞서 스텝 1에서 생성되었던 데이터를 토대로 레포트가 생성이 되어져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예시로 화면에 그 레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유닛 테스트 안에 마이 프로젝트 안에 cat, 마이 프로젝트 안에 person, 마이 프로젝트 안에 thing 이라는 세 개의 모듈 각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테스트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데 바로 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당되는 그 모듈, cat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75%만큼 커버가 되었다. 그럼 나머지 25%는 커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그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STMTS라고 되는데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줄여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령문이란 뜻이 되겠고요. 이 cat 모듈 안에서 대상이 되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게 12개의 명령문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미스되었다. 그러니까는 3개는 그 유닛 테스트 상에서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중에 3개가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리지 수치가 75%가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다른 모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커버리지 수치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제 토탈 부분에서도 보시면 88% 정도가 되어 있는데 무려 12%나 지금 커버리지에서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채워 주어야겠죠. 물론 이 수치가 100이 된다 한들 완벽하게 테스트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100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테스트가 완벽하지는 못하다,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수치를 가능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 테스트 cat 클래스를 살짝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함수 2개가 아래쪽에 있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함수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함수의 이름은 test cat with initial negative age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녀석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cat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는 초기 값을 사실 음수로 주는 게 의미상으로 맞지 않죠. 나이 값인데, 나이를 주는 건데 음수로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cat이 음수로 생성되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오히려 에러를 내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with self-assert raises 라고 한 다음에 value error라고 해놓고 이 땡땡 아래에 들어있는 이 코드가 오히려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는 test cat say라고 되어 있는데 cat의 say 함수가 사실 커버리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죠. 그죠?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주고 있어요. 10살짜리 캣을 만든 다음에 그 C 객체에서 say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의미는 없죠. is none,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턴된 값이 none이니 라는 걸 체크하고 있는데
cat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앞에 가서 돌아보면은 say 함수에서는 return 값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return 값을 얻으려고 하면은 non 값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잘 실행이 된다면,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된다면 테스트는 통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커버리지를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야옹야옹야옹야옹 이렇게 막 여러 번 뜨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say 함수를 테스트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화면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fail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fail 땡땡 test cat with initial negative age 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 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보다 정확한 정보가 그 아래 나와 있어요. trace back 땡땡 한 다음에 어느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라인 9번에서 self.assert raises 때문에 에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 함수 자체가 test cat with initial negative age라고 하는 이 테스트 함수 자체가 cat이 음수로 age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없이 실행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잘 결과를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그 cat 클래스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생성자 부분에서 age를 받아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age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음수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고 잘 작동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스텝 1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닛 테스트에 의해서 fail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커버리지는 또 따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죠. 커버리지 레포트는 그 스텝 2를 통해서 커버리지가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88%였는데 94%가 됐죠. 이게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cat 모듈에서 커버리지가 100%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cat 클래스에서 cat 모듈에서 75%였는데 이게 100%로 오르게 되면서 총 토탈이 94%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유닛 테스트와 이 커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만들게 될 프로그램이 혹시 빈틈이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